안녕하십니까, 전웅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유형 비율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율이 있고 증감률. 그러니까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하고 이런 거 있어.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증감률에 대한 부분 있죠. 증감률.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또는 전월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하고 몇 퍼센트 감소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식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만일에 뭐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을 때 뭐 올해에 무슨 뭐 매출액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뭐 신입사원의 수를 구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거를 구하는 거지만 올해 거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게 되면 문자로 잡게 되면야 그렇게 되면 식을 세우는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 자체가 분수 형태가 나와요. 그럼 어렵잖아. 그죠? 풀기가. 그래서 자, 증감률, 증가율 또는 감소율, 이 증감률은 항상 전년도 또는 전월, 전일, 즉 앞에 날짜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식 세우는 거는 뭐 선생님이 그 수학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문제도요, 수의 특징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때로는 딱 보면서 답이 뭐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지루했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치? 최소한 이게 60분 내에는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막 길어져요. 그냥 핵심 얘기하고 싹 넘어가면 금방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이 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이 좀 흔히 말하는 수학을 손 놓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딱 얘기 넘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 그런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수의 특징을 최대한 이용해라. 요게 때로는 딱 보면 답이 무조건 몇 번이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거 이제 증감률 문제인데 S기업의 올해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자 직원은 8% 증가하고 여자 직원은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직원은 82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감소하였다고 할 때 올해 여자 직원의 수를 골라라. 요거는 그 대기업 통합편 에듀윌 그 대기업 통합편에 119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자, 원래 보세요. 지금 올해 여자 직원의 수를 고르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이야,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올해 여자 직원 수, 구하고자 하는 올해 여자 직원 수를 X라고 놓죠. 그죠? 미지수로 놓는데, 그러면 식 세우기가 곤란해진다, 그 얘기야. 식 세우기가. 그래서 작년, 중요한 거는요, 작년. 남자 직원 수, 여자 직원 수, 이거를 미지수로 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작년의 여자 직원 수, 얘를 내가 X명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요. 그럼 작년의 남자 직원 수,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820명이었잖아. 그치? 그럼 820 마이너스 X명,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요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선생님 경험상 1차 방정식보다는 연립 방정식이 풀이가 더 빨라요. 더 빠릅니다. 풀이가. 그래서 선생님은 연립 방정식으로 주로 식을 세워. 즉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작년에 남자 직원 수를 X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작년에 여자 직원 수를 Y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지. X 플러스 Y는 얼마? 820명.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올해야, 올해. 올해는 남자 직원 수는 어떻게 돼요? 8%가 증가했잖아. 여기 증가한이라고 쓰니까 증가? 그냥 글씨 안 쓰고 말로 할게요. 말로. 그러면 올해 증가한 남자 직원 수는 8%니까요. X명의 8%, 100분의 8X. 이건 증가한 남자 직원 수지. 그 다음에 여자 직원은 10% 감소했잖아. 그죠? 그러면 감소한 여자 직원은 Y명의 10%니까 100분의 10Y. 이거는 감소한 거잖아. 줄어든 거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이거는 증가한 남자 직원 수, 이거는 감소한 여자 직원 수. 맞죠? 그래서 전체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감소했잖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근데 나는 귀찮아요. 풀기가. 자, 아직 안 풀었어? 근데 요거 풀지 않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번. 답 1번이에요. 이거 안 풀었어, 나. 그냥 문제만 읽고서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이 맞았나 확인해 볼게요.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풀었는데요? 그거를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이거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일단 그냥 양변에 100을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다 곱해버리면 10x 플러스 10y는 8200.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요. 더해버리면 없어지고 18x는 요거 하면 7200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어허, x가 나왔습니다. x는 420명. 어이, 400. y가 420이지, 그지? x는 8, 30, 400. 그 다음에 y는 그럼 420이겠죠?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걸로. 그쵸? 잘 봐요. 여기서 y가 뭐였어? 작년 여자 직원 수요. 작년 여자 직원 수가 42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10% 감소했잖아. 그럼 42명 빼면 되죠. 그죠? 그럼 8, 7, 378. 맞잖아. 1번. 근데, 선생님, 혹시 아까 이거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해서 쇼한 거 아닙니까? 쇼한 거? 잘 들어요. 그럼 선생님, 나는 어떻게 풀었는데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 계산력이 상당히 느린 사람이에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보고서 일단 얘들은 왜 지웠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잘 들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선택지를 쭉 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 이런 문제를 딱 읽으면 뭐가 딱 자동으로 튀어나와. 이건 연습에 의한 거야. 연습과 사고력, 잔머리. 보세요. 올해 여자 직원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 10% 감소했잖아. 10% 감소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아니죠. 이거지. 작년에 비해서 10% 감소했으니까 올해 여자 직원 수는 작년 여자 직원 수의 작년의 90%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작년 직원 수의 90%야. 올해 직원 수가 여자 직원이. 올해 여자 직원 수는 작년의 90%입니다. 야, 90%.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죠? 이게 핵심 포인트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작년에 여자 직원 수가 몇 명이 있어요? 그냥 X명이라 할까? X명? 작년에 여자 직원 수. 그러면 올해의 여자 직원 수는 10% 감소했으니까 작년에 90%입니다. 즉 이겁니다. 0.9x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 보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 막 왜 지웁니까? 잘 들어요. 사람 수는 몇 점 몇 명이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자연수가 나와야 돼. 맞죠? 몇 명 이렇게. 즉 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요. 자연수, 정수. 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럼 요 값이 정수가 나오려면 x는 반드시 뭐의 배수가 돼야 돼요? 0.9 곱하기 어떤 놈이 이놈이 정수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의 배수? 10의 배수. 맞죠? 기본적으로 얘는 10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요 값은 그죠? 요 값은 10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0.9x는 요 값은 x가 10의 배수면 0.9x는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요? 맞죠? 봐봐. x가 10의 배수야. 10 곱하기 뭐야? 그럼 여기다 0.9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여자 직원수 반드시 10명, 20명, 100명, 110명, 120명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작년 여자 직원수가 115명 이거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 거는. 맞죠? 그잖아요. 작년 여자 직원수가 만일에 115명이야? 그거의 10%면 어떻게 돼? 11.5명이 감소하는데 사람 수가 어떻게 11.5명이 나와? 이해가죠? 그러니까 작년에 여성 직원수 반드시 10의 배수예요. 즉 몇백 몇십 명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몇백 몇십 명. 근데 거기다 곱하기 0.9를 하면 어떻게 돼? 9의 배수 나오죠? 올해 여자 직원수 이게 핵심 포인트. 이게 핵심 포인트. 뭐라고? 9의 배수가 돼야 돼. 반드시. 9의 배수. 올해 여자 직원수는 반드시 9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얘 9의 배수 되죠? 아, 쌤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수 판정법 배웠잖아.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이고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 수는 9의 배수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중학교 1학년 그것도 초반에 정수 배울 때. 맞죠? 그때 배운다고요. 배수 판정법에서. 그러면 봐봐요. 야, 얘는 각 자리의 수의 합 딱 하면 18. 그 9의 배수 돼요. 얘는 더하면 17이니까 9의 배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도 더하면 18 돼요. 얘는요 더하면 12 안 돼요. 안 돼요. 이해 갔습니까? 각 자리의 수의 합. 이거 더하면 10, 안 되죠? 이거 더하면 7 안 되잖아요. 9의 배수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지운 거야 내가. 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맞죠? 둘 중에 하나 답이야. 그럼 1번 해보고 안 나오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1번 가지고 거꾸로 하는 거야. 이제 거꾸로. 자, 올해 자 보세요. 올해 여자 직원이 378명이면 작년에 여자 직원이 몇 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10%가 깎인 게 감소한 게 378이니까요. 즉 요걸 0.9로 나눠주면 작년도 여자 직원 수가 나와요. 그럼 378 9로 나눠보세요. 그죠? 그러면 9, 4, 36, 9, 28. 즉 420명. 작년에 42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0%가 줄어서 요게 42명이 줄어서 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봐봐요. 자, 작년이 820명이었어 전체가.
그럼 여자가 420은 남자가 400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400명의 8%, 48에 32명. 증가했죠? 남자는 32명 증가했어요. 여자는 42명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그럼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했네? 그럼 맞네. 1번. 이렇게.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볼게요. 요거를. 이 경우는, 자, 396을, 봐봐요. 자, 9로, 0.9로 나누는 거야. 0.9로. 9로 나면 4, 9, 36에, 36가 440. 즉, 작년에 440명이었단 얘기야. 여자 직원이. 맞죠? 그럼 남자 직원이 몇 명이었단 얘기예요? 합해서 820명이니까 요거는 380명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남자 직원이거든? 근데 이건 무조건 안 되죠. 무조건. 왜요? 왜? 왜 이건 무조건 안 돼요? 계산도 안 해보고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380명의 8%면 얼만데? 안 떨어져요. 몇 점 몇 명 나오지. 380명에 곱하기 0.08 해봐. 이게 떨어지나.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렇게 수의 특징을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요 특징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답을. 이걸.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 에듀윌 교재에 코레일 최신 기출 보고 문제 코레일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던 문제예요. 코레일에 있는 문제인데 다음 조건을 보고 버스에 처음 탑승했던 사람의 수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자 조건 비어있던 버스에 A명이 탑승하였다. 즉 A명 구하라는 얘기예요. A가 얼마냐? 첫 번째 정중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하차했다. 두 번째 정중에서 남은 인원의 3분의 2가 하차하고 4명이 탑승하였다. 세 번째 정중에서 남은 인원의 2분의 1이 하차하고 3명이 탑승하였다. 네 번째 정중에서 남은 인원의 3분의 1이 하차하고 2명이 탑승하였다. 그랬더니 남은 인원은 6명이었대요. 근데 자 문제 풀기 전에 볼게요. 선택지를 딱 보면 얼라래 이게 바로 무조건 3번 문제예요. 무조건 3번. 무조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좀 감이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감이 오는 맞아. 그러네. 3번이네. 딱. 왜요? 왜? 첫 번째 정류장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하차했대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전체 인원의 처음에 탔던 인원의 3분의 1이 하차했대요. 그럼 첫 번째 정중에서 탄 사람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 탑승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뭐의 배수가 돼야 돼? 이거 딱 보고서 그렇지 3의 배수가 돼야죠. 얘는 맞죠? 이게 3의 배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8명이 탔어. 8명이 야 8명의 3분의 1이면 얼마냐? 나올 수가 없어. 정수가 자연수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처음 탑승했던 사람은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 근데 선택지를 딱 보고 이 뒤 보기도 전에 선택지를 딱 봤더니 얼라래? 3의 배수가 얘밖에 없네? 그럼 무조건 3번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진다고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이번엔 답을 3번으로 해야지 해놓고 9명 답 집어넣고요. 자 그럼 한 명씩 차이 나게 해야지.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조금 문제를 좀 더 생각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요? 이렇게 안 내죠. 6명, 9명, 12명, 15명 보기를 선택지를.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낸다고요. 나 같으면. 왜? 그래야지 제대로 풀지. 그렇지 않아요? 맞죠? 자 이게 코레일 기출 문제 형태인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원래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잘 봐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좀 식이 분수가 계속 나오니까. 잘 봐요. 자 비어있던 버스에 A명이 탑승했습니다. 첫 번째 정중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하차했어요. 얼마 남았니? 남은 인원은 3분의 2A가 남았죠. 이게 남은 사람이죠. 3분의 1이 내렸으니까. 맞죠? 버스에 남은 인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정류장에서 남은 인원의 요거에
3분의 2가 하차했어요. 그럼 3분의 1이 남았죠. 요거 왜 3분의 1이 남았죠? 3분의 2a에 곱하기 3분의 1. 이만큼이 남았죠. 버스에. 남은 인원 여기에 플러스 4명. 4명이 탑승했으니까 플러스 4. 요게 버스에 이제 남은 인원이죠. 그죠? 다시 쓰면 요거는 9분의 2a 플러스 4.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그죠? 여기까지는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류장에서 남은 인원의 2분의 1이 하차. 이제 여기부터 조금씩 더 복잡해지겠죠. 자, 요게 버스에 지금 요만큼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에 2분의 1이 하차했어. 절반이. 절반 남았죠. 절반 남았으니까 요거 왜 2분의 1. 남았죠? 여기에 플러스 3명.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요거 풀면 9분의 1a 플러스 요거 곱하면 2에다가 플러스 3. 5 이렇게 돼요. 요게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이죠. 됐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는 요거 왜 3분의 1이 하차했어요. 요 인원에 그러면 조금 밑에다 써야겠다. 9분의 1a 플러스 5. 요거 왜 3분의 1이 하차했으니까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2명. 그치? 얘가 최종 인원 6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요거 풀면 요거 샥샥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2에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그럼 이거 넘기면 a가 9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수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맞죠? 이 과정을 다 거치려고 하면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은 한 문제에 막 2분씩 걸려요. 그런데 뭐야? 이거는 딱 보자마자 무조건 3번이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수의 특징을 적절히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K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38명 정원인 장소에서 설명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과연 골라봐라 그랬어요. 38명 정원인. 그죠? 이것도 이 문제도 있잖아요. 이 문제도야. 이 문제도 먼저 눈으로 쫙 이게 선택지를 딱 보면 일단 이거 무조건 안 되고요. 띡 이건 다 가능하네. 이거 다 가능하네. 요거는 안타깝게도 무조건 답은 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38명 정원인 장소에서 설명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는데 그쵸? 이게 전부 다 38의 배수거든. 나 그거 본 거예요 지금. 문제 풀기 전에 38의 배수를 먼저 본 거야. 자, 볼게요. 조건을 볼게요. 설명회는 10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설명회 장소는 38명 정원, 40명 정원 두 가지 타입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38명 정원인 데가 있고 40명 정원인 데가 있대요.
설명에는 정부 관계인이 전체 참석 인원의 13분의 6을 차지했다. 설명에는 성황리에 종료되어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아. 즉 무슨 얘기예요? 꽉꽉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꽉꽉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논리적으로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치가 않죠. 그치?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38명 정원인 장소, 38명 정원인 장소 몇 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개. 그 다음에 40명 정원인 장소. Y개라고 합시다. Y군데, X군데, Y군데. 꽉꽉 다 찼대요. 지금 내가 결국에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몇 군데, 이거 몇 군데입니까? 기본적으로, 자, X 플러스 Y는 몇 군데? 총 10곳. 맞죠? 또는 이거를 그냥 10-X 이렇게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연립방정식이 편하기 때문에 식을 쓸 때 주로 연립방정식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게 인원수를 봐야 되는데 꽉꽉 다 찼대. 꽉꽉. 그러면 38X 플러스 40Y 38명씩 X군데 40명씩 Y군데 꽉 다 찼대잖아요. 요게 이제 정원이 돼야 돼. 전체 인원이, 참석 인원이. 맞죠? 그런데 이 참석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거 먼저 생각해내야 돼요. 이거 먼저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잘 봐요. 설명회에는 정부 관계인이 전체 참석 인원에 이게 전체 참석 인원이거든? 이게 전체 참석 인원인데 요게요. 엥? 뭐가 필요해요? 요거. 아시겠죠? 전체 참석 인원의 13분의 6이 정부 관계인이래. 근데 어쨌든 전체 참석 인원에 곱하기 13분의 6 한 놈이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죠? 이건 논리사고력을 첨부한 문제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렵지. 다시 말하면 얘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맞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걸 찾아내야 돼. 뭘로? 이걸로. 전체 참석 인원은 13의 배수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총 10군데, 10곳의 장소가 있어요. 맞죠? 10곳의 장소가 있는데 이 중에 38명 정원인 데가 있고 40명 정원인 데가 있어. 그럼 전부 다 10군데가 전부 다 38명 정원이라면 10군데가 전부 다 38명 정원이라면 380명이 최소 인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10군데가 전부 다 40명씩이라면 400명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참석 인원은 얘는 반드시 380명에서 400명 사이의 값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380명 이상 400명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1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380 이상 400 이하의 중에서 13의 배수 하나밖에 없죠? 뭐요? 그래 390명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요거 풀어야 돼. 요거 풀어야 됩니다. 됐죠? 응. 자, 그럼 요거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뭐 보나마나 뭐 4번이겠죠. 뭐 보나마나. 자, 요거 풀어볼게요. 이제 4번이 맞는지 봐야지. 자, 요거 풀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40을 곱해버리면요. 40 곱해버리면 됐죠? 빼버리세요. 빼면 없어지고 이렇게 뺀 거 이렇게 이거 빼면 됐죠? 오호. 오케이? 아하, 다섯 군데구나. 근데 자, 이걸 식 세우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보나 마나 4번이네 라고 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제 연립방정 힘들게 풀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 전체 참석 인원은 380명과 400명 사이에 뭐다? 13의 배수다. 다시 전체 참석 인원은 380명과 400명 사이에 1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요거. 근데 이걸 찾아내면 이제 연립방이 필요 없어요. 어? 연립방이 필요 없다고요. 생각해봐요. 10군데가 전부 다 400명이면 아니야. 40명 정원이면 400명이 나올 거고 10군데가 전부 다 38명 정원이면 380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390명이 나왔잖아. 그럼 뭐야? 딱 중간이잖아. 정확하게 중간이죠. 가운데. 그럼 뭐라 그랬어 아까? 반반이지. 38명 정원인 거 반, 40명 정원인 거 반. 딱 중간값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40명 정원 5개, 38명 정원 5개. 이거지 뭘, 이걸 풀고 있어요. 그래서 190명. 아시겠습니까? 5개. 됐죠? 오케이. 자,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이 문제도 있고요. 시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일 따지는 이런 형태 문제도 있는데 요일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날짜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날짜 따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건 수리 능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에 그 날짜 따지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 그건 알아야 되고요. 근데 참고로 그 나이, 아버지 나이가 어쩌고저쩌고, 엄마 나이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몇 시 몇 분에 막 각도 따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출제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확률 통계로 가볼게요. 요거 아직 하나 남았구나. 문제 4번 문제가 남았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4번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4번 문제 하나 남은데요. 자, 요것도 볼게요. 요렇게 몇 대 몇 나온 경우, 몇 대 몇. 비율이 나온 경우, 볼게요. 전체 직원이 사무직과 기술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P기업의 전체 직원의 남녀의 비는 7대5. 사무직 직원의 남녀의 비는 4대3. 기술직 직원의 남녀의 비는 2대1이다. 사무직 전체는 7대5, 사무직은 4대3, 기술직은 2대1. 이때 전체 직원의 수가 240명일 때 이때 사무직 직원의 수는 몇 명이겠습니까? 그랬어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이거 무조건 5번이에요. 무조건 5번. 자, 일단 수학적으로 빨리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왜 5번인지 또 빨리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전체 직원이 240명이잖아. 그러면 7대5니까요. 그죠? 12분의 7은 남자, 12분의 5는 여자야. 그럼 240명에 12분의 7, 요게 남자니까요. 140명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240명에 12분의 5는 여자. 100명이란 얘기죠. 그치? 남자 100명, 여자, 140명, 여자 100명. 요 얘기야. 됐죠? 좀 지저분한가요? 지저분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요. 남자 140, 여자 100. 요까지. 그 다음에 자, 사무직 직원의 남녀의 비는 4대3. 그럼 사무직의 남자를 4K라고 하겠습니다. 4X라고 하든지 뭐 4X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여자는요, 그러면 3x가 되겠지? 남자를 4x명이라고 두면 여자는 3x명. 마찬가지로 기술직 남자 2대1이죠? 요거는 y명 또는 2y명, y명 이렇게 두면 되죠? 2대1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기본적으로야, 기본적으로 자, 전체 남자가 140명, 여자가 100명인데 자, 남자는요. 사무직이 4x명, 기술직이 2y명. 그러면 4x 플러스 2y. 요게 전체 남자 수죠. 남자 직원 수. 요 놈이 140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3x명, y명. 사무직, 기술직 다 합하면 3x 플러스 y가 되죠. 요게 얼마란 얘기야? 100명이란 얘기죠. 그럼 요거 풀면 x, y 구할 수 있지. 그죠? 자, 여기다 곱하기 2 하겠습니다. 그러면 6x 플러스 2y는 200. 샥 빼버리세요. 빼면 2x 없어지고요. 2x는 빼면 60. 됐어요? 따라서 x가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근데 나는 지금 뭐 구해야 되는데? 사무직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7x 구하라는 얘기예요. 7x. 37에 21.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봐봐. 5번 남. 역시 마찬가지야. 딱 보자마자 무조건 5번이네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5번. 왜? 나는 문제 풀기 전에 뭘 먼저 봤냐면요. 문제 풀기 전에 보세요. 자, 사무직 직원의 수를 구해야 돼, 내가. 맞죠? 사무직 직원 수. 근데 사무직 직원은 남녀의 비가 4대 3이야. 그럼 사무직 직원 수, 전체 사무직 직원 수, 사무직 직원 수에, 그죠? 여기에 곱하기 7분의 4가 남자고요. 남자. 그죠? 사무직 직원 수의 7분의 3이 여자란 얘기잖아. 맞죠? 근데 나는 요거 구할 거야, 요거 사무직 직원 수. 역시 마찬가지야. 수의 특징을 이용하면. 보세요. 7분의 4 곱하기 뭐가 했을 때 사람 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수가 나와야 돼. 얘는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요 값이. 요 값이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는 7로 약분이 가능해야 돼. 즉, 요 놈은 이해 가나요? 그래, 7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선택지에 보기에 7의 배수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5번이지 뭘. 계산할 필요 없이 5번이에요. 만일에 기술직 직원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의 배수가 돼야 돼? 그렇지, 3의 배수.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기술직 직원의 수를 구하라 보기에 나왔을 때 3의 배수 아닌 거 다 지워버려요. 3의 배수가 만일에 그럼 2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2개 중에 하나 해봐야죠. 3개 나오면요? 3개 중에 계산하기 편한 거 먼저 해봐야죠. 이해했죠? 오케이?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확률 통계로 가보는데 우선 확률을 먼저 보는데 여러분들 확률이 보통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서부터 어렵게 생각합니다.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서부터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확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확률, 고등학교 교재 확률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PA가 얼마고, PA 교 B가 얼마고, PB는 얼마고. 그죠? 전부 다 식으로. 그래서 PA 기분 B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야. 자, 그러니까 직무적성이나 NCS에서는 수능식의 확률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수능 4점짜리 확률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에? 그럼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조건부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져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 잘 안 나온다고. 실무와 관련되는 확률이 나와야 되니까. 뭐 김대리는 어쩌고저쩌고, 김과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쵸? 근데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그쵸?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P, B 기분 A는 PA분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죠. 그쵸?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요. 짧게.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소수 알죠? 소수 2, 3, 5, 7 이렇게 그죠?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걸 B라고 하자. 그 사건을 B라고 하자. 잘 들어요.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가 뭐예요?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이죠. 이게 전체 집합이죠.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 이 원소개수 6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6분의 맞아요? 그 중에 소수 2, 3, 5, 3개죠. 3 이거죠. 소수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S,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B, S가 아니라 A, 승질이 급해가지고 A,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S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거를 표본 공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잘 들어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PB가 돼요. PB. 전체에 대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런데 잘 들어요. 이제 주사위 하나를 던졌더니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한다.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한다.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홀수 135죠. 135. 소수는 235고요. 맞죠? 그래서 원래 PB는 NS분의 NB야. 그래서 6분의 3. 맞죠?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 여기서 PA 기분 B야. B 기분 A, B 기분 A.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얘가 원래 정의예요. 즉 A가 일어났다는 가정, 즉 이제 여기 이거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전체 집합이 아니고 얘가 전체 집합이다. 얘가 전체 집합이다. 이 안에서만 생각해라 해요. 이 안에서 이 중에 소수 뭐예요? 얘하고의 교집합이죠. 3하고. 이게 소수죠. 그치? 그러면 3분의 NA는 3이고 NA 교비는, 자,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교집합, 집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맞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이게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이 아니야.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이 아니고 A라는 사건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야. 즉 A에서만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요게 핵심 포인트야. 조건분리의 정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많이 나오는 게 퍼센트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저 직무적성이나 NCS에서는 퍼센트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 B가 내릴 확률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들어요. 문제에서 퍼센트만 나오는 경우에는 전체 수량을 100 또는 1000과 1000처럼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전체가 몇 개인데? 100개.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00개라고 했더니요. 선생님 100개라고 했더니 이게 소수점이 나와요. 그럼 1000개라고 하세요. 10,000개라고 해도 되고요. 자, 무슨 얘기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A 회사에서는 A, B 두 개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체 제품의 55%는 A 공장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45%는 B 공장에서 생산한다. 또한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은 6%이고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은 8%이다. 최 대리가 구입한 P 회사 제품 한 개가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옛날 수능식 형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수능 문제 대학 이런 유형이. 그쵸? 그럼 그런 문제집 풀이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PA는 어쩌고 저쩌고 PB는 어쩌고 저쩌고 PE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P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확률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2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구나. 확률 통계 뭔 놈의 기호가 이렇게 많아. 뭔 놈의 기호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쵸? 왜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왜 힘들게 살아? 쉽게 살지. 잘 봐요. P 회사에서는 A, B 두 개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체 제품의 55%는 A 공장에서 나머지 45%는 B 공장에서. 야, P 회사에서 제품 전체 만든 제품 전체가 몇 개인데? 그래 그거예요. 100개 1000개 놓고 풀으라고 그냥. 어차피 퍼센트만 나왔는데 뭘. P 회사 제품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그쵸? 이 답은 변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 답은 똑같아잖아. 맞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00개 1000개 이렇게 놓으라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100개보다는 1000개가 편하겠죠. 1000개나 10,000개. 왜요? 100개로 놔도 여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럼 여기서 소수점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몇 개라고요? 100개. 그러면 A 회사에서 55개. B 공장에서 45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근데 보세요. 55개 6%. 그럼 곱하기 0.06 하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나오잖아. 맞지? 소수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전체 몇 개요? 어디 갔어요? 전체 제품 몇 개? 1000개.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집니다. 그때는. 그러면 A 공장에서 몇 개? 550개. 그죠? B 공장이 몇 개? 450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잘 봐요.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이 6%래요. 550개 중에 6%. 6530, 6530 몇 개? 33개. 이게 불량품이란 얘기입니다. 이 중에 33개가 불량품이에요. 맞죠? B 공장은 8%래.
450개 중에 8%래. 곱하기 0.08. 8, 5, 40, 8, 6에, 8, 5, 8, 4, 32. 36개 맞죠? 36개죠? 4, 8에 32.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배 1000개 중에, 전체 1000개 중에서 결국에는 불량품은 총 몇 개예요? 33개, 36개니까 총 몇 개예요? 요거 합한 거. 69개가 불량품이에요. 맞죠? 그런데 봐요. 최대리가 구입한 피회사 제품 1개가 얘가 제품 하나 구입했어. 했는데 불량품이었대 그놈이. 그럼 뭔 얘기야? 이 중에서 하나 구한 거, 이 중에서 하나 고른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랐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맞죠? 그럼 69개 중에 하나인데 그놈이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그 중에 33개는 A 거잖아요. 36개는 B 거잖아요. 그러니까 69개 중에 33개가 A 거니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이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야? 전체 이런 제품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 전체. 응? 그냥 전체 제품 몇 개라고 놓고 했을 때 얘가 어차피 고른 건 어차피 불량품이거든. 그 불량품은 A 공장에서 나온 게 33개, B 공장에서 나온 게 36개야. 그러니까 얘가 고른 제품 중에 그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제품, 그 확률은, 제품 확률은 66분의 33이야.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약분해봐. 11. 23분의 11. 3번이 답이죠.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쉬운 거를 PA가 어쩌고저쩌고, PB가 어쩌고저쩌고, P2는 PA, 교입.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2018년도 건강보험공단 있죠?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기출유형 문제입니다. 유형 문제인데 볼게요. 어느 의사가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90%이고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95%이다. 이때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라고 진단할 확률 90%다. 그 얘기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라고 진단할, 즉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데 병이 없습니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10%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사람 병이 없어. 그 질병이 없어요. 없는데 질병 없어요 라고 진단할 확률 95%라는 의미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는데 당신 이 병이 있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면 오진이죠. 그치? 그러니까 라고 진단할 확률이 5%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1대9래요. 인 집단에서 의사가 임의로 한 사람을 딱 택해서 진단했을 때 이 사람을 당신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할 확률이 과연 얼마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급용과 마찬가지로 얘도 쉽게 가자고, 쉽게. 자,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1대9인 집단. 이 집단의 전체 인원을 100명, 1000명 이렇게 놓고 풀자 그 얘기예요. 똑같이. 그럼 아주 쉽게 해결돼. 보세요. 자, 질병이 있는 사람 그냥 전체를 100명으로 할게. 100명. 전체를 1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명이면 10명. 요거 90명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은 10명. 그 질병이 없는 사람은 90명이에요. 그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딱 의사가 뽑았습니다. 누굴 뽑을지 모르죠. 그죠? 그 사람한테 자, 당신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요. 10명 중에서 9명. 맞죠? 90%. 90%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한테, 그지? 그런 얘기를 의사한테 얘기를 들을 사람이 9명이죠. 9명. 맞죠? 90명 중에
90명 중에 5%. 이 사람들이 질병이 없는데, 없잖아요. 90명 중에. 그치? 그죠? 질병 없는 사람 90명인데 그 중에 5%, 9, 45, 4.5명. 아, 이거 소수점 나오네. 그쵸? 응. 이 사람들한테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당신은 이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맞죠? 그럼 이민을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의사가 당신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확률은 전체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3.5명이에요. 100명 중에. 그럼 몇 %예요? 그래, 13.5%. 이렇게 풀면 쉽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을 가볼게요. 자, 사실은 이 평균 쪽은 있잖아. 평균은요. 응용수리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거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이거 왜 하느냐? 사실은 이 평균은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보통 자료 해석에서 자료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평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에 평균 매출액이 얼마다. 이거 옳다 그랬다 따질 때 이거 평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평균은 있잖아요. 응용수리 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특히 가평균. 요거를 모르는 사람 없어. 맞죠? 맞죠?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다.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된다. 맞죠?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된다.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자료에서 그 다음에 또 평균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NCS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 있죠? 문제 해결 능력, 그 중에서 자원관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의 평균과 관련된 연관, 평균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야 얘. 이게 중요해요. 이거. 평균을 구할 때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요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 하고요. 시간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엄청 차이 납니다. 엄청. 몇 배 차이 나요. 특히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표에서, 즉 도수분포표에서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떻게 풉니까? 평균은 가평균 플러스 과부족의 평균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평균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임시로 지정하는 평균이야. 임시평균. 아, 대충 요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가짜 평균이야. 가평균. 우리가 가건물이라고 그러죠. 건물 직전에 그지 임시로 잠깐 있는 거 그것처럼 가평균. 그 다음에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별량이나 계급값에서 가평균을 뺀 값. 또는 각각 자료값에서 뺀 거. 뭐를? 가평균. 요거를 과부족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형태는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시고 쭉 옆으로 나열된 경우. 자, 다음은 마케팅 부서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10명의 토익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점수의 평균을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들 100%야. 다 더한 다음에, 그쵸? 뭘로 나눠? 10으로 나눠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잘 들어요. 자, 이제 내가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건 뭐냐면 가평균을 잡을 거야. 근데 내가 가평균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리한 걸로 잡는 게 좋겠죠. 그지? 그럼 이 경우는 뭐를 가평균으로 잡는 것이 가장 편리할까? 그죠? 그러면 얘를 먼저 보고서 해도 돼요. 이제 이걸 보고서. 아, 그럼 한 870 정도로 잡는 게 제일 편하겠구나. 가평균 870점. 이걸로 잡을게요. 그래 놓고, 자, 이제 봐요.
과부족이라는 게 뭐냐면 과부족. 각각의 별량에서 이 각각의 자료값에서 이거 뺀 거. 여기서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모질라네? 모질라죠? 마이너스 6이야. 요게 지금 과부족이거든요. 얘는 플러스 11이겠죠. 그쵸? 요것들을 과부족이라 그래요. 그 과부족의 평균. 과부족의 평균이니까 자 이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값평균 플러스 자 이제 과부족의 평균. 자 요거는 마이너스 6. 그죠? 요거는 플러스 11. 요거는 됐어요? 요거는 플러스 8. 요거는 마이너스 11이네요. 요거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3. 요놈은 플러스 2. 요거는 플러스 1. 요거는 플러스 13. 요거는 이제 각각의 과부족들을 전부 다 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과부족의 평균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를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요거의 계산은 누가 빨라? 비교 안 되지. 얘가 훨씬 빠르지. 그죠? 훨씬 빠릅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요놈 같이 없애고요. 요거 같이 없애면 되겠네. 없애고요. 이제 요놈만 계산하면 되네. 요것만. 그죠? 요거 13에다가 빼기 6. 그 다음에 23, 30, 맞나요? 36, 30이네, 30. 맞죠? 요거 다 계산하면 30이죠. 그럼 10분의 30이니까 3. 됐어요? 그러면 870 플러스 3. 2번이 답이구나. 요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놈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이 경우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그 자료가 10개만 됐었죠. 얘는 뭐야? 50개의 자료를 어떻게 한 거야? 표로 정리해서 해놓은 거죠. 도수 분포표에서. 자, 다음은 땡땡공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최종 합격한 남녀 50명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입사원들의 키를 정리한 자료이다. 키의 평균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야? 키가 150 이상 160 미만이 5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런 건 평균 구할 때 다 뭘로 바꿔서 해? 계급. 이거는 계급이라 그래. 뭐 이상 뭐 미만. 계급 값으로 바꿔야 돼요. 즉 요거의 중간값. 요거는 155. 요거는 165. 175, 185, 195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풀잖아요. 155 곱하기 5명, 그 다음에 165 곱하기 16명, 더하기 175 곱하기 20명, 더하기, 길다. 귀찮다. 185 곱하기 7명, 195 곱하기 2명. 맞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50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지 않겠어요? 맞죠? 이거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이 이럴 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자, 내가 값평균을 하나 잡어. 값평균. 그러면 뭘로 잡는 게 편해요? 도수 분포표에선 되도록이면 이 도수가 큰 거 있죠. 이거를 잡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값평균으로 잡자고요. 175를 임시로 내가 평균으로 잡을 거야. 그럼 잘 봐요. 얘는 과부족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플러스 10, 플러스 20.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빵이고요. 과부족이 요 놈은 플러스 10, 요 놈은 플러스 20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값평균 전에처럼 값평균을 이용한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럼 얼마나 빨라지느냐? 자, 175에다가 플러스 과부족의 평균 50분의 봐요? 예. 20점 부족한 사람이 5명 있다는 뜻이거든? 20점에 20cm가 부족한 사람이 평균보다 값평균보다. 그치?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100.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160. 얘는 계산할 필요 없죠. 빵이니까. 빵이니까요. 이거는 플러스 70. 이거는 2는 4 플러스 40. 됐죠? 얼마나 편해요? 암산이 가능하지, 암산이. 그치? 그럼 요거는 요게 110이니까 150, 5, 35. 맞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이거 계산하면. 요거 110이니까요. 그지? 110. 그럼 110 빼면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150 나누면 약분하면 535 맞죠? 마이너스 3이야. 115, 175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그러면 오호 3번이 답이겠네. 이게 빨라져요. 이렇게. 근데 자 이제 더 빠른 방법, 더 빠른 방법.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뭐냐면 자 과부족의 합을 구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얘들이 20, 즉 키가 가평균보다 임시평균보다 20cm가 큰 사람 2명 있잖아. 얘들이 자기의 남은 키를 부족한 애들 줘버려. 즉 이 2명이 20cm 내가 키 20cm 줄게. 잘라서 네 머리에 붙여줄게. 누구한테? 2명한테. 그럼 얘는 빵명이 되는 거야. 얘는 2명이 늘어나겠죠. 2명이 줄어들겠죠. 얘는 3명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얼리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1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인원이 플러스 되죠. 근데 신경 쓰지 마요. 인원이 몇 명이 플러스 되든 신경 쓰지 마요. 에? 어쨌든 내가 1, 2 줄게. 그럼 여기서 키를 준 사람하고 키를 받은 사람은 다 1, 2 가는 거야, 1, 2. 근데 이 인원을 신경 쓰지 말라고요. 몇 명이 되든. 왜? 어차피 여기는 아무리 숫자가 커도 뭐야? 과부족이 0이잖아. 빵. 0 곱하면 뭐가 돼? 0이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10cm가 키가 남거든? 너 모질라냐? 내가 줄게. 줘버려요, 얘한테. 7명이 이 7명한테 줘버려요. 빵이 되는 거야. 7명이 받았으니까 얘는 7명은 뭐가 돼? 175로 바뀌는 거야, 키가. 맞죠? 다 1이 바뀌고요. 나머지 9명은 그대로 그 키로 있어야죠. 못 받은 사람은. 됐습니까? 그럼 봐요. 이제 얘가 빵이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요것만 하면 돼. 맞죠? 3, 2, 6, 마이너스 60, 9, 20, 마이너스 90. 요것만 하면 돼, 요거. 더 빨라졌죠? 결과는 똑같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 본 다음에 시험 점수를 나눠주는 거야. 모질란한테 평균에서. 가평균에서.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요게 핵심 포인트야. 선생님이 요 강의 핵심은 바로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전달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실제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듀윌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 K국의 남성의 기대 수명은 71.6세이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79.5세이다. K국의 남녀의 성비가 51대 49일 때 K국 전체 인구의 기대 수명은 과연 몇 살이겠습니까? 단 기대 수명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대 수명을 다른 말로 평균 수명이에요. 에? 기대 수명 다른 말로 평균 수명. 기대값 평균이야. 기대값이 바로 평균입니다. 됐죠? 그럼 자 이제 이 문제 내가 어려워서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령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잘 보세요. 자 K국 남성의 기대 수명 71.6세. 근데 남녀 성비가 51대 49예요. 그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71.6 곱하기 우리가 평균에서 그쵸?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 즉 비중이 더 큰 거는 그치? 그거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그치? 가중평균인데 여기에 곱하기 0.51 요렇게 플러스 여성의 기대 수명은 79.5 여성의 평균 수명이 여기에 곱하기 0.49 요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백발백중 다 이거 계산합니다. 물론 이 교재 해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해설도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뭐 75.5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헐 대박이죠. 계산도 안 해보고 이 답이 4번인 걸 어떻게 합니까? 75.5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금물의 농도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원리라고요.
자, 남성의 기대 수명이 71.6세예요. 여성이 79.5세예요. 그죠? 그럼 남자와 여자의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그지? 그런데 비율이 51대 49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 남자가 좀 더 많죠. 이게 질량이 좀 더 많은 거야. 쉽게 사람 수를 질량으로 보자고. 그럼 이 거리가 더 짧아야 돼, 얘보다. 몇 대 몇으로? 49대 51. 이렇게 된다고요. 거리의 비가. 아시겠어요? 41대 51. 49대 51. 그런데 잘 봐요. 49대 51이면 거의 어때? 거의 반반에 가깝죠. 50대 50에 가깝죠. 딱 50대 50은 아니지만 거의 50대 50에 가깝습니다. 즉 정중앙에서 약간만 요만큼 맹꼬만치 정중앙에서 조금만 일리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정중앙값, 중간값 71.6하고요. 79.5하고 정확하게 중간값이 얼마예요? 70 떼버리고 그쵸? 더하면 11.1이니까요. 70 더하기 11.1하면 그럼 요거 2로 나누면요. 250 이렇게 나오죠. 그죠? 5.5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250 맞죠? 5.5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중간값이 75.55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거보단 조금 작아야 돼요. 조금. 맞죠?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고. 왜? 49대 51이나 50대 50이나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값 찾으면 돼. 그러니까 너 4번 딱 찾은 거야. 75.5세.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얘가 지금 75.54가 될 수도 있고 53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값이 나올 텐데요. 여기 봐봐. 보기 선택지를 봤더니 이거랑 이 차이가 어때요? 0.5세씩이죠? 이건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상당히 큰 거야,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하,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놈, 그냥 75.5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75세하고 얘는 엄청 차이 나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75.5보단 좀 더 커야 되고, 75.55보단 조금 더 작아야 되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데 얘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요. 그치? 띄엄띄엄 있잖아요. 만일에 75.4, 75.6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여기 특히 75.6이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응용수리를 유형별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료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은구였습니다.